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암컷과 새끼를 키우는 수컷은 무엇일까요? 예, 사람입니다. 개 수컷이 새끼 키우는 거 봤습니까? 장닭이 병아리 데리고 다니던가요? 황소가 송아지 키우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예는 동물세계에. 그런데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처자를 먹여 살리는 이 아버지들이 증오대상, 살해대상 1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 책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8월의 책, 좋은 아빠 되는 길. 제가 좋은 아빠라고 자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원에 있었는데 학원에서는 특히 학부형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를 주로 만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같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제가 또 책을 읽으면서 고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많은 아버지들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떤 자세로 자기를 다듬고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이런 데에서 힌트를 따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되는가, 나쁜 아버지는 적어도 피하는가, 그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리를 품는 사람들 많습니다. 2007년에 일어난 사건이 있죠. 조승희 사건. 버지니아 공대, 아주 인류대죠. 버지니아 공대에서 무려 조승희가 한국계죠. 한국계 2세인데 32명이나 학생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23명이 부상을 입어서 55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2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 부모 못지않게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야, 이거 한국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건 아니다. 학생은 학생이고 자녀는 자녀다, 이렇게 미국식으로 잘라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미국에까지 가서 거기서 세탁소를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런 사건을 일으키다니,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런데 더욱더 우리 부모들을 놀라게 한 사건은, 그 친구가 한 번은 조승희 이렇게 수첩을 훔쳐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살해대상 명단을 쭉 작성해 놨는데 살해대상 1호가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난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 수첩에는 살해 명단을 쭉 적어놨는데 그게 1번으로는 아버지가 지목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이영만리에 와서 땅도 설고 물도 서른 이 미국 땅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자식농사에서 풍년을 거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해대상 1호가 되었고, 그리고 명문대까지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기대를 저버려서 너무 돈 버느라고, 자녀와는 말로 통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통하지도 못하고 돈 버는데 너무 혈안이 되어서 어찌 보면 마음을 벌지 못해서, 자녀의 마음을 벌지 못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저런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 진단, 한국 사람 진단이 다르고 부모의 진단이 다르고 주변 사람의 진단이 달랐겠죠. 제가 봐도 너무 어찌 보면 자기를 희생했는데 자녀와 이렇게 소통하지 못해서, 자녀의 마음은 벌지 못해서 돈 버느라고 그렇게 사리를 품게 되었고, 그 사리를 실천하기까지 이르지 않았나. 거기까지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자살한 조승희도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을까 해서
부모도 그도 전부 다 희생되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이렇게 아버지들은 포유류동물 중에 유일하게 암컷과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데도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포자기합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90% 이상이, 아마 99%가 엄마들 없습니다. 거의 남자들이고 거의 다 아버지들입니다. 그리고 고독사 하는 사람들, 서울에선가 언젠가 한번 조사했는데 고독사 하는 사람들의 80% 안팎이던가요?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아버지들입니다. 말할 것 없이 노인 자살이 우리나라 초인류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에서 1위를 거의 계속 점유하고 있는데, 몇십 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들은, 노인들은, 특히 노인들은 같은 노인 여자들이 인구로 봐서는 나이를 여자들이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여자들의 평균 연령이 더 높잖아요. 사는 수명이. 그런 걸 따진다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노인 자살률을 말하는 겁니다. 3.2배입니다. 역시 아버지들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들은 쪽방촌에서 힘들게 살고 거기서 되게 자녀와 갈등을 해서, 배우자와 갈등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쓸쓸하게 누가 임종 지키지도 않는 속에서 죽어가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압도적 일입니다. 아버지들이. 이렇게 아버지들은 실제로 증오를 당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자포자기해서 혼자 외롭게 떠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버지가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지만 자녀와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최후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면 어때요? 택시 타면 그 택시 기사에 따라서 금방 목적지에 오는 수도 있지만 정말 길고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택시 기사가 막 자기 정치적 견해를 압박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의견을 강요해가지고 거기에 동조하기를 바란다든가, 아니면 자기 가치관과 막 다른데도 계속해서 자기 가치관을 설파를 한다든가, 아니면 말하기 싫은데 자꾸 묻고 찝쩍거리는 이런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택시는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도 있어야 되고 택시 자격증도 있어야 하잖아요. 택시기사 자격증도. 그런데 이 택시기사의 차에 탔을 때 그 잠깐의 운행이 길기도 하지만 일일이 뭐 3회추라고 하나요? 하루가 3년 같다고 할 정도로 잠시가 또 길게 느껴질 때도 있죠. 왜? 택시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마음에 안 드는 택시기사는 바꿀 수 있죠. 잠시만 참으면 내리면 그만이잖아요. 다시 만날 확률 거의 없잖아요. 최소한 전주에서도 같은 택시를 탈 확률, 뭐 택시 많이 이용도 안 하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나쁜 아빠는 어때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몰고 가잖아요. 그런데 난폭 운행을 해도, 살벌하게 사고를 내도 고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고칠 수 있습니까? 늙은 아버지 하면 고칠 수 없는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바꿀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 왜 그러냐고? 왜 아버지가 건물주가 못돼가지고 날 이렇게 못 살게 하냐고, 따라졌다가는 싸가지 없다고 욕 먹죠. 맞아 죽죠, 잘못하면. 그런데 문제는 난폭 운전을 하고 자격증도 안 딴 사람, 아빠는 면허도 없잖아요. 자격증도 없잖아요. 그런데 신고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와서 부모 교육도 시키면은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도, 또 부모, 제가 지도부실에 중학교에 있어 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 문제여 가지고 문제 학생의 자녀가 호출하면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은 날 잡아잡수시오 하고, 오히려 그 주변에서 그냥 뭐 가담했을 정도, 그런 정도 학생 부모는 뭐 벌벌벌벌 해가지고 뭐 큰일이라도 난 듯이 한데, 이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부모는 뭐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뭐 난 내는 자식이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말로 그 부모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소환해도 오지도 않고 부모 교육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진짜 와야 할 사람은 안 하고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하위직군이라고, 이 직업에 뭐 기천이 없는데 이걸 상하를 나누는 게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꺼리는 직업, 위험한 직업,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한 5% 안팎되는 그 사람들의 그 아빠들이 아동학대의 절반 정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의 최고가 부모인데 그 중에 최고가 아빠인데, 거기에도 좋은 아빠가 있고 나쁜 아빠가 있는데, 나쁜 아빠 만날수록 학대당하고 학업 환경은 좋지 않고 부모가 모범은 안 보이니까 괴로운 거죠. 바꿀 수만 있다면, 진짜 바꿀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가출을 하고 그러면 바꿀 수 없으니까 자기가 뛰쳐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운전면허, 그와도 달리 면허증도 없는, 자격증도 없는 아빠는 그냥 자녀 낳으면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서러울 건 없습니다. 세종도 실패한 게 아빠 노릇입니다. 아빠 노릇처럼 극한 직업이 없습니다. 얼마나 극한 직업입니까? 무한 책임이잖아요. 자녀는 죽어서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5분 대기조잖아요. 아기 아프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즉각 응급실로 가야 하잖아요. 저도 아빠 노릇 얼마나 했습니까? 30년 넘게 했습니다. 결혼생활 34년. 아빠 노릇은 30년 이상 해서 두 아들이 지금 30대에 접어들었는데, 정말 분이 떨어지면 어때요? 새벽까지, 그때는 편의점도 없을 때입니다. 차 몰고 어디가 열었는가 돌아야 됩니다. 아이가 아프면은 어때요? 응급실로 달려가야 되고, 아이가 아픈데 그 검사하고 결과 나오고 그럴 때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검사하는 거 못지않게 간이 덜렁 떨어지고, 또 이렇게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수술해봤지만 아들 수술하고 이럴 때는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부모 수술할 때하고 또 아들 수술할 때하고 저 수술할 때하고 아내 수술할 때하고 수술하는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이 아빠 정말 아버지 극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위기 때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요전에 제가 고향이 진안인데, 진안하고 무주하고는, 무주 구천동, 진안하면 마이산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안과 무주의 경계쯤에서 부남이라는 곳이 있는데, 부남이라는 거기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 전주 사람이더라고요, 마침. 그런데 거기에서 10대 막내가 물놀이 하다가 빠지니까 아버지가 뛰어들었는데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큰아들 20대였는데 큰아들 뛰어들어서 어머니는 그냥 뭐 완전 망연자실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남편, 큰아들, 작은아들, 가족 전체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자기 책임을 무한히 져야 되는 거잖아요. 참 그런 안타까운, 정말 피눈물 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대개 수용도 못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뛰어들지 않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같이 희생을 당하는 수가 많잖아요. 이런 극한 직업이라고요. 그래서 세종도 잘못했다니까요. 그리고 거액을 투자하죠. 뭐 대학 나올 때까지 2억을 투자해내, 3억을 투자해내 말을 하는데, 저도 딱 언뜻 계산해보니까 서울로 이렇게 대학 둘 보냈는데, 정말 계산해보니까 한 앞에 한 2억 안팎 들었겠더라고요.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지만 기대는 자기들 나가서, 자식들 나가서 밥벌이나 하면 되는 것이지,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손 벌리지 말라 하는데, 그럽니까? 또 취업 준비해야 되죠. 지금 둘째는 저도 취업 준비생인데, 그리고 결혼할 때 또 배운 사람일수록 더 들잖아요, 돈이. 딸이든 아들이든.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근데 이 가장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 이기는 아빠가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은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오히려 왜 이렇게 아버지가 시원찮아가지고 내가 이런 배경에서 공부해야 되냐고. 나는 건물주에 조물주 되려고 했는데 왜 아버지는 건물 하나도 못 사가지고 나를 이렇게 키우느냐고 따지고 들면 괴로워요. 실제로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주위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웃느라고 이제 자식도 하는 수가 있고 실제 그 내심을 이야기하는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빈말로라도 빈총도 맞으면 안 맞는 것만 못하다고 빈말이라도 그런 말 들으면 원망하는 말 들으면 정말 내가 헛고생했구나 자식 농사를 헛지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비용 저효율이죠. 그래서 그냥 재밥벌이는 하면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두고 고생해야 되고 죽어서도 원망 들어야 되고 3대가 같이 패망하는 거죠. 자식 농사 실패하면 말년에 어디 가서 창피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어디 모임에도 못 나가고 그러잖아요. 밥벌이라도 해야 되지. 그리고 어디 가서 뭐 특히 그 엄마들은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0대 60대들 뭐 여행이라도 같이 가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이러는데 자식 농사 잘못하면은 마치 죄인처럼 그리고 자식 잘 키우면 그냥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해가지고 제가 학원 해봐서 압니다. 학원 들어올 때 딱 보면은 자식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가 엄마 보면 딱 압니다. 아빠들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밑에서 차에서 대기하면서 빨리 내려와 뭐냐고 빨리 하라고 되게 그럽니다. 왜? 자식한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식 교육은 이제 엄마가 전담해야 된다는, 엄마가 자기 실적을 자녀 교육을 통해서 이제 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지만 아빠들은 그렇게 그 공부에 대해서 또 초연하게 공부보다 애들만 내 친구들 보니까 잘만 나가더라 하면서 이렇게 그 좀 더 엄마들보다 공부를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빠 되는 길은 이제 제가 8월 1일이니까 소개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쭉 이야기를 올해까지 내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 아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세종이 아빠로서 실패했다는 것은 그 세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문종이잖아요. 그리고 문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문종이 빨리 죽었죠? 몇 년 안 돼서? 그러니까 단종이잖아요. 단종이 10대에 용상에 오르니까 그 삼촌, 그러니까 문종의 동생이죠. 그 세종의 아들이잖아요. 수양대군이 빼앗았잖아요. 단종 죽였잖아요. 아니 세종이 그렇게 삼강행시를 중시하고 삼강오륜을 중시했는데 말 안 들었어요. 아버지 말. 그거야 이제 태대부터 나오고 그러는데 다음 시간쯤에서는 한번 왕들도 어떻게 못하는 재벌 마찬가지예요. 정주영하고 이병철이 뭐 어떻게 말했습니까? 진짜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자식이다. 자식 농사는 내 맘대로 안 된다. 이병철은 어떻게? 큰아들 맹이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이게 맡겼는데 그 다음에 정주영은 큰아들은 사고로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정문고잖아요. 근데 정문고 고등학교 넣었더니 하라는 공부를 않고 운동한다고 어쩐다고 하면서 고등학교를 무려 다른 사람 거의 다 3년에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4년 다녔습니다. 이러니 자기는 초등학교 나와서 이 박사들을 거느리고 아들이 박사가 아니라 전국 1등이 돼도 시원찮은데 그 학교 내에서도 한번 유급을 당하니 정주영이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런 것 저런 것이 뭐랄까 자기 부족함이라고 생각해서 정문구가 사업할 때 이 저승에 있는 부모의 마음에 들려고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통. 자, 늙은 아버지는 불변하고 불호하고 불통이고 먹통인데 소통하려면 좀 수평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분노를 좀 잠재우고 되도록이면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불통 즉 통. 동의보감서도 말했잖아요. 통하지 않으면 통해야 된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통해야 된다. 그럴 때 아프지 않다. 그래 불통. 통하지 않으면 통. 아프고 통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혈액순환만이 아니라 자녀와 말인데 그게 자녀를 부하로 보고 자기 소유물로 보면 소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관을 바꿔야 한다. 수평적으로. 그 이야기면 소통해서. 그 다음 모범을 보여야 된다. 부전자전 그러잖아요. 최고의 그 교육은 모범입니다. 모범 보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식 농사는 평생 과업이요. 지하에 들어가서도 지어야 하니까요. 이거 말이 그렇지 어렵습니다. 저도 못하는 게 뭐 분노를 이렇게 욱하는 걸 말로 한다든가
모범을 보이고 말 않고 기다린다든가 이게 참 말이 쉽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겁니다. 부전자전 말할 거 없죠. 모전여전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소통은 강화하고 이 모범은 뭐 보통 보이면 됩니다. 그 다음 책임은 좀 약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유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 유한 책임의 구체적 실천으로서 너희들 대학 졸업하면 취업한 다음에 대학 등록금의 절반은 좀 내놔라. 여기 지방에서 서울로 보냈으니까 용돈 줘야죠. 밤새 들어가죠. 등록금. 그 중에 등록금의 절반 얻으면 뭐 투자비의 3분의 1, 4분의 1 해소한 걸 될런가요? 아무튼 너희들은 너희들 돈으로 배웠다는 의식이라도 가지려면 그 다음에 또 혼인할 때 돈 들고 오치고 해야 되니까 노후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책임은 유한 책임을 짓되 대개 자녀에게 절반의 책임은 어느 부분에서는 짓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저비용으로 하자. 혼인 같은 것도. 취업할 때도. 그리고 돈보다는 마음을 투자하자. 돈보다는 마음을 벌자. 참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죠. 저는 아버지이고 저도 아버지가 있었고 그리고 제 형제 육남매들 보면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5남 1년이니까 우리. 그 다음에 처가도 보면 5 형제. 역시 아버지들이 많죠. 주변에서 본 아버지. 제가 학원하면서 본 아버지. 그 다음에 책에서 읽은 아버지. 또 살면서 이렇게 본 뭐랄까요. 살필만한 그런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아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 책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